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쓰리포인트입니다. 오늘 장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는 추운데 시장 분위기는 후끈후끈합니다. 네. 오늘 장 갑자기 이렇게 또 좋아진 것 같은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좀 이끈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일 시장 하락의 주범 누구죠? 반도체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미국 증시에서 TSMC라든지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고 그 영향을 받게 되면서 아침 장 초반 분위기를 일단 만들어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승 효과가 다른 섹터들 쪽으로 좀 확산이 된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 시장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호재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좀 상승으로 좀 전환됐으면 좋겠네요. 네. 모든 투자자분들이 아마 바라시는 걸 겁니다. 악재가 쏟아진 만큼 쏟아졌고 주가도 밀릴 만큼 밀렸기 때문에 이제는 악재가 아니라 호재에 민감해질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오늘 장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들보다는 각 섹터별로 오늘 호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3포인트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부터 공개합니다. 반도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 통제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내용 들여다보면 HBM도 포함된다, 삼성전자 중국 수출길 막혔다 등등의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반도체 섹터 어떻게 봐야 될지 발표된 내용하고요. 또 네. 이사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들 네네. 오늘 주가의 움직임도 어떻게 좀 봐야 될지 해석을 해주시죠. 그러게요. 이게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 빠져야 정상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참 이럴 악재인 때,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주식이란 걸 업을 17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저도 어려워요. 분명히 빠져야 정상인데, 반도체가 오르네? 아시겠지만,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새롭게 또 이제 제재를 가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 상무부에서 이제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HBM을 이제 추가한다고 간부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아시겠지만 고사양 이쪽이었던 HBM에 제재를 했었지만은 이젠 저사양 HBM까지 제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 쪽 HBM 매출이 30%이기 때문에 이게 악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삼성전자도 0.2% 올라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3.4% 오르거든요. 이러면 이제 머릿속에는 이제 그거밖에 안 생겨져. 물음표. 맞아요. 뭐지 이게? 왜 우리가 이러지? 모르는 무슨 재료라도 나왔나? 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지금 3포인트 방송 오기 전에 계속 그냥 시장 뉴스를 계속 찾아봤어요. 근데 별다른 게 없어요. 이럴 때 정말 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신문을 미리 볼 수 있다라면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화면 보시면 3.4% 오르거든요. 일단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어쨌든 HBM을 포함한 대중 제재가 있을 것이다.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어제 어쨌든 발표가 됐고 발표가 되게 되면서 뉴스 소멸? 굳이 핑계를 대면 그거밖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하이스 같은 경우는 고사양 HBM 쪽 해가지고 중국보다는 미국 쪽 엔비디아 쪽 매출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스는 그거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지금 현재 이유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조금 이제 전문가지만 부끄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침에 출발할 때 동시효과, 그러니까 계속 동시효과만 하다 그렇게 분위기 좋지는 않았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바뀌었는데 참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주식하면서 이런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똑같은 현상에도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 그리고 오늘처럼 빠져야 정상인데 시장이 올라가네? 그러니까 사실 어제도 그랬잖아요. 아침에 1% 넘게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다 밀려버렸잖아요. 그렇죠. 상승폭 반납. 그래가지고 오늘도 1% 넘게 오르길래 양치기 소년 살짝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또 그렇게 반응이 안 나오다 보니까 살짝 저도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살짝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늘 주식시장은 네. 이연령, 비연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네. 재료에 대해서 이 반응을 오히려 짜맞추기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타이밍에서 궁금한 거는 일각에서는 이 내용이 발표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알았고 그쵸. 선방에서 주식이 빠졌고 이제는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한다. 이렇게들 해석을 많이 하던데 동의하세요? 그 의견에 대해서 그냥 중립을 지킬래요. 그 시장이 가더라도 네. 저는 그냥 중립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게 익숙함에 젖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건 저를 보기 위한 겁니다. 익숙함에 젖어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 마인드에 젖어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얘기처럼 오늘이 어찌 보면 상승으로 반전된 포인트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확인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으로 가게 된다면은 5% 10% 포기하고 앞으로 먹을 파일을 내가 가져가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 경우가 나오게 된다면은 예. 그냥 진짜 솔직한 투자 입장에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을까요? 아씨 괜히 들어갔네. 그렇죠. 그죠? 그렇게 될 수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도 확신이 없다라면은 그냥 중립을 지킨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인 후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분들의 의견도 지금은 뭐 존중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악재도 불구하고 오르니까 진짜 바닥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확인할 부분들이 좀 남아있다. 시기상조다. 의견 주시네요. 양쪽 모두 다 네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다 주가는 오르지만 외국인들이 팝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반도체 의견 네네. 주셨는데 그럼 반도체 소부장도 동일하게 아직은 점검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세요. 어차피 앞에 선높제가 못 가면은 못 간다라고 봐요. 예를 들게 되면은 자 네. 우리가 1월 달부터 4월 달이 있잖아요. 그때 짧게 말씀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4월 달부터 보게 되면 어쨌든 하이닉스가 HBM을 이끌어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소부장만 가는 건 힘들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됐던 하이닉스가 됐던 누군가는 반드시 이끌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시각이시네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반가운 쪽 바이오입니다. 네네. 바이오의 대장 알테오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들 관심 갖고 보셨죠. 그리고 근래 들어서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도 했는데 이거를 연속해서 반등한다면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슬슬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급반등 30만 원권 위에서의 흐름에 이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오늘 회복되는 양상입니다. 재료도 나왔고요. 또 나머지 종목분들도 따라가고 바이오도 단기 바닥이 나온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은 화장품도 그렇고요. 바이오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다 똑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말씀했던 그 의견들이 반도체만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반등이 나온 섹터를 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시장 특징을 좀 보다 보니까 이게 갈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조금 전에 반도체 말씀드렸는데 자 1월달부터 4월달까지 HBM 필두라는 반도체 소부적인 강세를 보였다가 5월달, 6월달 누가 바톤 이어받았죠? 화장품하고 음식료 바톤 이어받게 되면서 그때부터 반도체가 내리막길 갔거든요. 그리고 상반기에서 하반기 6월달에서 7월달로 넘어가게 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바톤을 또 누가 이어받았냐? 바이오가 이어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음식료, 화장품이 또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11월 달 넘어서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바이오도 같이 내리막길 걸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 섹터들이 다 올라와요. 맞아요. 그러면 올해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섹터들을 전부 다 만약에 이끌었다라면은 가격 조정이 끝났구나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싶지만 시기별로 다 다른 섹터였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모여라 합체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을 수 있겠어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일단 그래서 어쨌든 뭐 바이오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어쨌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7월달 들어서 미국 대선 부분 때문에 주도 섹터가 됐었고 그리고 1차적으로는 미국 대선 전후에서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상에서 그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전후에서 1차 위기 갔는데 그걸 못 견디고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담은 바로 한 달도 안 된 기간 만에 바로 회복이 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자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9월 3일 구간처럼 약간이라는 약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어쨌든 한번 크게 출렁였거든요. 그럼 이 출렁임이 있고 난 뒤에 이 반등이 나오는 것들이 물론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을 보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우리가 또 볼 거는 아래쪽 거래량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래는 메말라붙어 있고 그렇죠. 없어요. 별로.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하락할 때 거래량은 분명히 늘어났어요.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11월 18일부터 보게 되면 어쨌든 하락할 때부터 보게 되면은 중간에 거래량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반등 줄 때 반등 크게 나오고 있지만은 거래량이 받쳐주지가 않아요. 물론 여기서 거래량이 나오긴 했지만 그동안의 어떤 상승으로 해서 들어왔던 매수가 다 안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지금의 어떤 시장 상황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거래량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아직까지도 좀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빅파마의 기술 이전 오늘 알테오전이 반응이 나오는 건 또 계약금 수령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까지 그런 게 아마 지금 그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호재 좀 많이 메말라 있다 보니까 그런 이슈에도 좀 반응을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 21선이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전 외에도 뭐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 나오고 있죠. 지금 8.7%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알테오젠이 리가켄 바이오, 뭐 펩트론 그리고 이제 보로노이 이런 종목들의 어떤 추세를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면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이셨는데 네네. 바이오 전체적인 투자 의견도 중립 혹은 중립 이하. 중립 이하예요. 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종목이 네네. 확실히 살아난다면 나머지 제약 바이오도 괜찮고.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닌데 왜냐하면은 네. 지금 어쨌든 대선을 보게 되면은 해리스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공통해서 나오는 건 약간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약간의 대상이 누가 될까요? 제네릭하고 바이오시밀러 네. 이 두 곳이거든요. 빅파마는 해당 사항이 안 돼요. 아. 도리어 악재가 될 수밖에 약간에 하게 되면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빅파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이 알테오젠 같은 기업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나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기술 이전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네. 만약에 빅파마가 위축이 되게 된다라면은 기술 도입이 지금 그랬던 것만큼 활발하게 일어날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알테오젠이라든지 페트론 같이 기술 이전에 있었던 이슈가 있는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시밀러 연관성 있는 종목들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바이오하고 반도체는 왜 달리 보냐면은 그래도 반도체는 많이 쉬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바이오는 이제 조정받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우리가 이제 아마 7월달, 8월달, 9월달 전문가들이 얘기 많이 했을 거야. 생물보안법. 맞아요. 이게 또 내년 연기됐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똑같이 조정을 받았지만은 반도체와 바이오는 의견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얘기가 슬슬 네네네. 나오잖아요. 늘. 네네. 그렇게 되면 12월부터 재료로 좀 활용을 해서 그 전에 상승세를 타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좀 투자하기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꼭 그렇더라고요. 바이오 분위기가 좋을 때는 그것도 부각이 되는데 맞아요. 바이오 분위기 안 좋을 때는 그게 반응이 안 돼요.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갈 네. 해도 있었어요. 7월달, 8월달, 9월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학계 네. 모멘텀 다 반영됐잖아요. 근데 그 학계 모멘텀이 반영됐었던 이유가 7, 8, 90 바이오 분위기 정말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물론 학계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봤을 때 바이오팡에 대한 분위기가 네.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반도체보다 바이오를 조금 더 네네. 투자 의견 측면에서는 보수적으로 주시네요. 중립 이하로 그리고 또 중심선에서는 알테오젠이 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네네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섹터는 탄탄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금융주입니다. 방어주로서 그리고 또 배당의 성격까지도 부각되면서 오늘 장에서도 급등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최근 포트 내에 있으시다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종목군입니다. KB금융 현재 차트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계단식으로 예쁘게 올라가는 양상이죠. 오늘까지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10만 원권 위에서의 흐름인데 금융주 지금 따라가도 될까? 혹은 들고 계신 분들도 아래에서 잡으셨다면 수익 좀 나고 계실 텐데 언제 나와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금융도 또 보험, 금융지주사, 증권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쪽을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맞춰볼까요? 그 말씀 전에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는데 네. 이 종목 상담 방송도 저도 나가거든요. 근데 금융주는 안 나와요. 그쵸. 네. 보통 금융주 들고 계시는 투자분들 성격이 그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나 확신이 굉장히 강하셔서 오래 묻어두시고 네네. 또 매년 배당이 나오니까 몇 년씩 들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니까 굳이 상담을 안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한 네. 번씩 이렇게 종목 상담 하다 보면 100% 수익 나신 분도 종목 상담 하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금융주는 없어요. 종목 상담에. 그 수익 나시는 분들이. 아니 그것보다는 금융주 자체니까 뭐 네. 은행주가 됐던 보험주가 됐던 종목 상담 코너에서 의뢰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요 근래. 요 근래보다 오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올해 시장 많이 어렵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은 KB금융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 계속 우상향이 어쨌든 계속 우상향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올해 강세를 보였던 순환매를 보였던 섹터 다 읊어드렸잖아요. 근데 KB금융 차트 한번 잘 보세요.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올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는데, 그냥 투자자분하고 저렇게 사석에서 대하는 것들을 이렇게 바로 말씀드리면은 이러면 재미가 없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올해 시장이 이렇게 될 줄은 뭐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은 정말 계좌가 따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2020년도 코로나 때 얘기 많이 하는데 그때 당시에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사놓으면 계속 수익 나잖아요. 근데 금융주가 그런 케이스인데 좀 많이 없는 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금융주는 계속 가져가야죠. 계속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KB금융 나왔으니까도 말씀드리지만 KB금융은 품절주예요. 왜냐하면 외국인 보유율이 78%거든요. 품절주는 품절주. 그리고 올해 이제 주주환원 책이라든지 배당 봤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팔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종목이 올해 87%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팔 이유가 없는 종목인 거죠. 예. 그래서 참 거기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어떤 섹터 선택할까? 그거는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차트 보시고 그냥 우상향하면은 그게 제일 좋은 섹터고 제일 좋은 종목입니다. 네. 뭐 여담이지만은 삼성전자 수익 안 나면 욕 먹잖아요. 우리 형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금융주는 수익 나면 무조건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조금 이제 봐야 될 종목은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 정도? 이건 왜 봐야 되냐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익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지분율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금융사 같은 경우 그냥 뭐 금산분리법이라고 말씀드리고 무슨 말이냐면은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가 만약에 삼성전자 지분을 10%를 상회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매도분에 대해서 주주 환원을 하겠다고 분명히 삼성생명도 그렇고 삼성화재도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나한테 특별 배당으로 나한테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배당이 돼서 다음은 1%, 2%라도 더 이제 내가 취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삼성생명 같은 것들 삼성화재 들어간 것도 괜찮다고 봐요. 지금 이제 삼성생명 같은 지금 화면에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꾸준히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도 이제 자막도 나오고 있지만은 금리를 2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은행의 접근금리, 예금리는 또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에 반해서 이제 금융주였던 배당 소득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의 돈을 맡기실 정도로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삼성명의 이런 기업들의 어떤 배당 매력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금융주가 이제 12월 배당이 아니라 3월달 4월 배당을 넘어갔잖아요. 12월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배당주는 어떻게 투자하냐면은
12월 달 이제 배당날 끝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지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3월 달, 4월 달 바닥을 다지고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배당주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내년 3월 달, 4월 달 배당하고 난 다음에 아마 배당나고리라는 하락이 5월 달, 6월 달까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5월 달, 6월 달 가서 한번 매수에 관심 가져보시게 된다면은 네. 아마 주가 차익 그리고 플러스 보너스로 배당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네, 아마 금융주에 대한 성격은 대체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차트까지 봤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네네. 실질적인 투자 판단을 내릴 때 지금 신규 매수해도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언제쯤 팔아야 될까 여기에 대한 각각의 답을 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신규로 들어가셔도 무방하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배당락이 이제 12월 달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네. 내년까지 넘어갈 상당히 높다라고 봐지고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참 항상 사는 것만큼 파는 게 고민인데 지금은 그냥 즐기자고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시장에서 이만한 효자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 지금 뭐 들썩들썩 팔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안정적으로 좀 무겁게. 들고 가자. 네네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네네. 드린다면은 지금 12월 달에 미국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면은 네네. 그럴 때는 금융주들이 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글쎄요, 그 큰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그다지 삼성생명 기준으로 있다. 보게 되면 예. 그 금리 이슈가 있을 때 흔들린 건 사실입니다. 흔들린 건 사실이지만은 결국 추세를 계속 우상향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금리를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제 예금 접근금리가 떨어지게 되고 그에 반해서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그리고 금리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자 맞은 얘기 하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금리 떨어지게 되면은 은행 입장에서 신용도 높고 이제 대출 많이 나갈 수 있는 상황 있잖아요. 그 사람적으로 계속 푸시해서 영업해요. 그래서 다 채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오랜만에 반등 나오는 한때 잘 나갔다가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짜리의 이 반등에 너무 좀 설레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 전체적으로 좀 드리고요. 금융주들은 그대로 홀딩으로 투자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정태근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